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대구 10.9도, 구미가 10.3도, 안동이 9.4도, 포항이 11.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낮았지만 평년 기온을 웃돌며 다소 포근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대구와 경북 지역은 낮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 대구 0도 등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1도 등 8도에서 12도의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3월까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전 세계 운항 신청을 불허하자 지역 관광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 조치로 보이는데 관광객 모집 취소 등 그 여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중국에 전세기를 띄우기로 하고 고객을 모집한 대구의 한 여행사. 최근 중국 민항국으로부터 3월에 뜰 예정이던 전세기의 운항을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모집한 관광객에게 취소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3월까지 다른 나라는 다 운항 허가를 해주고 한국을 오가는 전세기만 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말까지는 전세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목욕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 같은 중국의 방침은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역의 호텔과 면세점 등도 전세기 운항 취소 여파로 이달 말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특수를 잃을까 걱정입니다. 호텔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면세점 쪽에서는 중국의 여행객이 줄어들에 따라서 타격은 조금은 있을 거라고 좀 긴장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해 사드 배치 발표가 있었지만 대구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1월 기준 누적 19만여 명으로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62%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 추이가 꺾이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지난해와는 달리 SNS 등의 조용한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2월 달에 결정이 될 건데 우리도 하긴 할 겁니다. 네. 하긴 하는데 좀 조용하게 좀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업계는 관광 성수기에 접어드는 4월이 지나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권오을 전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개혁보수신당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의원은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나타난 국정난맥과 공천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독선과 불통, 무능과 패권 정치의 민낯에 당원으로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꼈다며 보수를 살리고 민생을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보수신당 창당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교사 논란에 휘말린 고령 성주 7곡의 이완영 의원을 사임시켰습니다.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완영 의원은 더 이상 특조위원으로 활동하기 부적합하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씨와 고령 동향으로 예전부터 알던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가 지난달 22일부터 대형 판매점과 영화 상영관 등 80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비상구 등을 단속해서 50여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항은 피난 방화시설 훼손과 비상구 유도 등 고장, 휴대용 비상조명 등 불량, 실내 장식물 가연성 물품 사용 등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피난에 지장을 주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 실내 불법 가연성 장식물 사용 행위에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대구시 달성군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설화 명곡역 지하 3층 기계실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승강장에 있던 승객들이 대피하고 역에 진입하려는 열차 넉 대는 직전역까지만 운행하는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대구도시철도 공사 측은 정전 시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의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이 오는 3월 유네스코의 세종대왕자 태실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를 신청합니다.
국가사적 제444호인 세종대왕자 태실은 세종대왕의 왕자 18명과 단종 등 모두 19명의 태반과 탯줄을 묻은 국내 최대의 태실입니다. 성주고는 지난 2014년부터 50억 원을 들여서 세종대왕자 태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왔습니다. 상주시가 지난해 농식품 수출 265억 원을 달성해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상주시는 2015년 수출 206억 원을 돌파하고 지난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생육 부진에도 시장 다변화와 다품종 소량 수출 전략으로 129%의 수출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상주시는 2016년 시군 농정평가 대상과 농업명장과 농업인 대상을 배출하는 등 농식품부와 도내 7개 농정부문 사항을 휩쓸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포항 5어사 목조 석가열의 산불 좌상과 개성고시 양경공파와 여주이시 수졸당파의 문중 전정 및 고문서 등 3건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고석사 석조열의 좌상과 김천 고아사 석조 비로자나 불좌상, 의성 진민사 소장 고문서 등 3건은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화유산이 지정 고시 절차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되면 경상북도의 문화재는 모두 2,030석점이 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23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에 772억 원을 투입해서 98개 지구 45km 구간을 정비합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교량과 보호 등 각종 구조물을 정비하고 하천 폭을 넓히고 제방을 새로 만들어 수해를 예방하고 수계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3조 640여 원을 투입해 4,614km의 소하천을 정비했습니다. 원료 가격 상승과 신흥국 수요 증가로 인해 올해 철강 제품 수출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철강 제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2%에서 5% 늘고 원부자재 수요가 늘어나 수입도 7.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철강제 단가 상승과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인해 전체 철강제 수출 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의 정치 뉴스 전해드립니다.